네,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부터는 그 파트 3 공통 기출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구조에 대한 어떤 원리나 구조를 설명드렸고, 남보다 앞설 수 있는 원리나 구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한 분야를 말씀드렸고,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볼까요? 공통문제.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저 혼자 떠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기출문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예요. 자기소개.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한 단어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무엇을 좋아하는, 무엇을 지향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지향하는, 또 어떻게 노력하고 싶은 누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역할마다 누구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그래서 저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이제 여기 가족사항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몇남 삼남 이녀의 이남 일녀의 자녀 중에 첫째 아들로서, 첫째 딸로서, 또 저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고, 또 그 어떤 전공을 살려서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봄 전담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다. 지원 동기는 여기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원 동기의 개인적, 사회적 쳐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일가족 양립으로 수입 증대나 보람을 느끼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제 아이처럼 돌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 별로예요? 막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막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눠서 얘기하면은 격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웠던 거 개인, 사회를 나눴네요. 이번에는 나눠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아니면은 아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 아니면 내가 조리사다 하면 음식에 대한 생각, 음식에 대한 나의 가치, 음식 예를 들어서 한 끼의 식사는 뭐다. 또 하루의 행복이다. 한 끼의 식사는 하루의 행복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그날의 급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급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 아이에 대한 생각, 아니면은 행정 지원에 대한 생각,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 책에 대한 생각, 각각의 다 직역이 다 다르잖아요. 시설에 대한 생각, 본인이 가진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품격이 있어져요. 다른 거 못해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하나로, 여기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돌봄에 대한 생각을 넣네요. 통과하겠습니다. 2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세요. 2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강조를 이거는 하루 종일 해도 지장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직종에 대한 걸 읽어보세요. 여기서 본인의 직역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시고, 이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셋으로 하세요. 셋.
셋으로. 만약에 영양사다. 영양사의 업무는 저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 첫 번째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상담. 두 번째는 급식실에서 식단 구성과 검수. 세 번째는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리해서 셋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자신의 업무를 세 가지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손을 꼽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신의 업무를 셋으로 만든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셔야 돼. 땅땅땅 정리해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안 나와요. 계속 되뇌어 보셔야 돼요. 세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꼭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셋으로 만들어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하단에 필요 역량 보시면 그 자신의 직역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해보세요. 만약에 문제 해결 역량도 있겠고, 정보 관리, 사서 같은 경우는 정보 관리, 내지는 급식실이라든가 교무 지원, 경매행정사 같은 경우 적극적인 업무 수행,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필요하죠? 또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 역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사실은 상당히 싸움이 많이 나요. 바쁘고 힘들고 또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식실 내에서도 서로 소소한 다툼이 많습니다. 보면은 같은 분들끼리. 그래서 저는 소통과 어떤 팀워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외워야 된다. 세 가지로.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하나 정해야 된다. 그 업무에서. 그래서 본인이 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 저는 소통과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매일 아침 구성원들과 조금 더 먼저 나와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저는 차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구성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또 먼저 인사하고 또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먼저 되묻고 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통 공감을 어떻게 할지, 추진력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업무 무엇이다. 땅땅땅.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하나.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겠다.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읽어보세요. 읽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이번에 공무직 시험에,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서 다 떠나실 분들이에요. 내년에 또 볼 책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막 적으세요. 고이고이 간직하신 분들은 내년에 저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적으셔가지고, 그리고 합격하고 버리세요. 이걸 뭘 또 보세요. 버리시죠, 뭐. 가보로 간직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공간에다가 막 적으셔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여기다가 책을 활용하세요. 여백에다가. 그래서,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틈틈이. 힘들 거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업무가 힘듭니다. 가끔 갈등도 생기고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 공무직으로 들어가시면 정년이 보장돼서 좋죠. 60세까지 보장됩니다. 보장돼.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느끼는 심리적인 갈등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 상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업무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고, 또 민원인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근무하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업무 난이도가 그나마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조직은 다원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많은 구성원들,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지 이상의 교육공무직의 구성원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 또 행정실 직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도 있겠고, 또 행정실에 있는 교육 행정 공무원도 있겠고, 아니면 선생님들도 있겠고, 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고, 또 점검하러 오는 분들도 있겠고, 많은 유형의 그 구성원들이 있는 다양한 그 조직입니다.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의 이기주의도 발생하고, 상명하복 관계에 따른 갈등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네, 저는 어려운 걸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속마음은 그러시겠지. 근데 저는 외동딸이에요. 어려운 거 싫어요. 그럼 뭐래요, 선생님들이, 그 면접관들이. 그럼 여기 왜 왔냐? 힘든 거 싫으면 여기 왜 왔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은, 네,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인간적인 갈등은 소통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건 3고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소통, 공감, 배려의 마음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적인 문제라면, 업무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 제가 업무의 내용과 전문 지식, 내지는 정보 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다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설령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면접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그래서 보안 어떤 일이라도 난관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각오고, 아니면 어떻게 자신의 각오. 저는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저에게 맡겨진 업무를 최대한 성심성의껏 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제가 절대 민폐 끼치지 않고 조직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럴듯하게 어떤 한자가 사자성어를 넣어도 좋습니다. 조직에 결초 보온하는 자세로 말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자성어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봐보시면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점과 단점,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어떻게 돼요? 장점은 활용. 단점은 어떻게 돼요? 단점은 극복으로 가셔야 돼. 다시 합니다. 장점은 그런 것들을, 장점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장점은. 또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아셔야 되고, 활용은 공직에서의 활용이죠, 주로. 단점은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장점은 열정, 책임감이고, 단점은 성격이 급한 거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써놓으셔야 돼요, 다. 여러분들 여백에다가 빼곡하게 막 써주세요.
깨끗하게 쓰지 말고 여러분들 곧 시험이니까 곧 시험을 보실 테니까 막 깨끗하게 보지 말고 막 쓰셔가지고 합격하고 버리세요. 막 써보세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학교 어려울 때.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기출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아까 여기서 있었잖아요. 가치. 본인의 가치. 아까 있었잖아요. 가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본인이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성실이든, 책임감이든, 소통이든, 아니면은 적극성이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다. 업무 추진 전중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소통이니까 전화 문자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서요 먼저 전화하고 뭐 연락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전화하고 안부 묻고 이게 잘 안 돼요. 오는 사람은 잘 받아주지만 먼저 전화하기가 잘 안 돼요.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업무 추진 중에는 뭐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해서 처리하고 업무 추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이런 거 있네요. 소통도 있고 아니면은 추진력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에 열정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추진력. 하면 어떻게 돼요? 추진력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행동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반성하겠습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 한 번 더 행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이 끝난 이후에는 한 번 더 반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진력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6번을 보실까요? 6번은 아까 한 건데 연관된 거 식당 일을 어떻게 하겠다. 아까 쓱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냥 6번 읽어보시고 7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7번 막 써보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써보셔야 되고 7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순간을 극복한 사례를 말해봐라.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학창시절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대학 시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이후에 직장 생활일 수도 있겠고 결혼 생활도 있겠고 또 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에서 발생했을 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나. 삶은 굴곡이죠. 굴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은 어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는 업무를 분석하고 자격증을 따고 뭐 시험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등등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뭐까지 결과까지 마지막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다시 하면은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그 결과까지도 그 결과 저는 어떻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더 좋고요. 저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공직 생활에 들어오면은 그런 경험을 어떻게 발휘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포부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됐습니다. 또 잠깐만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